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오른 2285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과도한 단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3%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서비스업, 전기가스, 종이, 목재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조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선 업종들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하락세 나타냈고요. 한편 코스닥 지수 장 후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1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GT가 미국에서 사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지수 상승세 이끌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업종별로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IT 부품과 오락문화가 5%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한편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교통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주들 올랐는데요. 우리산업, UST, V원택 등 관련주들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떤 점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규입니다. 오늘 우선 그 시장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선 그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코스피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증시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서는 아시아 증시 또 나아가서는 미국 증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또 지금 문제인 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바닥권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 수급의 어떤 그 강도를 좀 확인하시고 이 거래소 쪽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한 1.8%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근데 내일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뉴스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정규 시장이 끝난 이후에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분식회계 논란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 또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그런 악재가 뜨면서 시간의 하한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이 2에서 한 4% 정도 시간에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높죠. 제약바이오 쪽이. 그렇다 보니까 정규 시장에서 한 2에서 한 4% 정도 빠지면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지금 현재 그 시간의 거래에서 한 2에서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보통 곱하기 2 정도 하면 정규 시장에서 4에서 한 8%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4% 정도 이상의 하락이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코스닥 자체가 단기적으로 음봉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또 확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의 대응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코스닥 시장은 내일이 조금 우려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악재가 터지면서 내일장 조금 출렁일 수 있다는 점 당부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1인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아프리카 TV도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 아프리카 TV가 오늘 그 장중에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되면서 한 10% 정도의 그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앵커님께서 충분히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아프리카 TV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이제 개인 방송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먹방부터 시작해서 게임 방송 다양한데
우선 이 아프리카가 이제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가까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런 그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실적이 좀 뒷받침이 확실히 돼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실적을 명분 삼아서 지금 현재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표현이 참 듣기 좋은데 그걸 다른 말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은 가장 비싼 가격이에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스윙, 중장기간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 매매 쪽으로 치고 빠지고 네, 올라가면 또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서 길게 끌고 가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해당 종목 이후에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LN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그 호재 덕에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였는데요. LNF도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해당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데 우선은 실제로 이 기업이 생산 설비를 지금 현재 증설을 이제 그 계획을 잡으면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희한하게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검색기에 좋은 종목들만 잡혔다는 것이 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좀 잡혔는데 자,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잘 나옵니다. 꾸준합니다.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도 좋은데 좀 전에 그 아프리카 TV하고 좀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신고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패턴을 좋아하지 않아요. 끌고 가는 식의 매매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검색기에 포착돼서 그 당일로 먹고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일주일, 한 달, 뭐 길게 몇 년을 끌고 가는 식의 매매는 아니죠. 항상 주식은 싸게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LNF도 내용은 좋고 수급도 좋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당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NF 역시 실적이 탄탄하지만 이미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일 매매가 적합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는 SKC 코오롱 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애플 등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앞다퉈서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재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폴리 이미디에 대한 주목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유망할까요? 어떨까요? 네. 해당 기업은 그 성장성으로 본다면 뭐 이만한 종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폴리이드 그 필름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모멘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매출도 잘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상하게도 좀 바닥권 종목들이 좀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해당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해당 기업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검색기가 포착이 돼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뭐 10% 가까이 레벨업이 됐는데요. 뭐 물론 이 해당 종목은 이제 다른 종목과는 다릅니다. 해당 종목 자체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5년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장기로 더 갈 거는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어떤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정말 초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몇 년 끌고 가실 거라고 한다면 글쎄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1, 2개월 정도의 어떤 그 추세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변수가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단기 매매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좀 적합한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도 네, 충분히 어떤 그 근거가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후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SKC 코롱 PI 역시 조금 신고가, 좀 고가에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살펴봤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바닥에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100% 실전 매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중에서 급등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방송을 일주일에 2, 3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금요일 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급등 라인에 대해서 시청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1위가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우리 또 다른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또 준비를 했는데 급등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급등 라인과 이 급등 시그널을 혼합을 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 탄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잠시 후 강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급등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제가 실제로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 오픈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그 전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내용들이 딱 뜨면서 지금 시간에 뭐 아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것이 이제 과연 내일 어떤 식의 흐름이 이제 연출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 향후 문제가 없도록 대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없었던 내용을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기술적 분석 급등 시그널 포함을 해서 신약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징후라든지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 오늘 이렇게 또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계획에 없던 제약바이오 신약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방송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후에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크릿노트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고요. 네, 우선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99%도 아니고 이제 100%입니다. 네, 100% 실전 매매 급등 시그널이 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께 그 급등 시그널이 아닌 급등 라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요. 어때요? 네, 실전에 써보니까 상당히 확률이 높죠. 당시에 그 방송 시청률이 이제 전체 1위가 나와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한번 1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급등 시그널은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어디서 종목을 사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가 맥점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내일 모레냐. 그 타점을 잡게 해주는 엄청난 고급 기술인데요. 제가 이제 주식 경력이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20년 동안 잠 안 자고 네, 나름대로 쎄 빠지게 연구하면서 나온 정답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이론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기법의 이 보조 지표는 그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마다 웬만한 증권사는 다 있을 것이고요. 이 보조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법부터 시작해서 뭐 MACD, RSS 상당히 참 많은데 그것도 또 쓰기 나름입니다. 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인데, 자, 우선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이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지표를 두 개를 설정하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단기 시그널, 하나는 중기 시그널을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뜨고 중기적으로도 매수 시그널이 뜨는 날, 그러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단기 시그널과 장기적인 시그널이 혼합을 하게 되면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 화면 보시게 되면요. 검정색에서 빨강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널에서 이제 플러스 시그널로 바뀌게 되는데 그 순간 동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동시간의 어떤 그 시그널을 통해서 단기와 중기가 이제 합쳐진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인데, 자, 다음 화면 보면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설정 값이 굉장히 많아요. 뭐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려 4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그리고 중기 시그널을 같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 8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항상 방송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이 비법을 제가 대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주식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네, 소파에 앉으셔서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법 얘기하는 걸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고 돈 벌기 쉽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식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고 기법 공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실 그 신도림의 그 모 증권사 그 지점장님께서 인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주식 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인맥 통해서 한번 고수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뭐 제주도에 누구 소개시켜주고 뭐 경상도 전라도에 무슨 고수가 있대서 진짜 쫓아다니면서 제가 배웠는데 고수들 찾아가면 방법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네. 대문에서 그냥 뭐 울상 짚고 그냥 노래를 불러야지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저 그렇게 주식 배웠어요. 그 노하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시청하시면서 네, 비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해당 종목의 이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음봉이 나왔다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봉이 나와서 더 떨어질까 봐 겁이 나고 또는 양봉이 나와서 다시 또 눌림목이 올까봐 또 겁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먼 산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준 그리고 매매에 대한 원칙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감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와 주식 도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사야 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투자고 자. 도박은 뭔지 아세요? 왠지 느낌, 그렇죠? 왠지 갈 것 같은데 왠지 느낌적으로 이 종목은 갈 것 같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못하면 그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가 필요한 매매법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기법의 단기 시그널과 이 중기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뭐라 그랬죠? 근거 있는 맥점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떠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색에서 빨간색, 단기도, 중기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어떠세요? 바로 이 구간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딱 뜨면서 위에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뭐 일주일 만에 무려 30% 정도의 엄청난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보이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역시나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내가 훑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통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식 공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차트만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시간만 투자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그것은요, 아직까지 열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세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상단 보세요.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하단 보시면 어때요?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같은 날 빨간색이 뜨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무려 20%입니다. 20%?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20%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2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보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이너스 시그널 돌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끄트머리 지금 제가 손이 닿지 않는데 보시게 되면 위에 단기적인 시그널은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나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이 없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자리는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빨간색이 떴으나 저 끝에 보시란 얘기예요. 네, 제 팔이 짧아요. 그럼 저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검정색에서 빨간색, 위에 것도 아래 것도. 그런데 같은 날 빨간색이 뜨죠? 바로 그거예요. 근거 있게 설명이 가능하죠? 왠지 갈 것 같은데 아래 꼬리 뭐 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가겠지? 그거는요, 쌍바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면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승 N자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죠? 그건 올라가야지 상승 N자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상승 N자 패턴이야. 그건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쌍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면 그건 하락 N자가 되는 거죠.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하락 N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근거 있게 투자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확실한 근거. 왜 여기서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보조지표는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게 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요. 주식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본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첫 번째,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미국 증시도 봐야 됩니다. 아시아 증시도 봐야 돼요. 유가부터 시작해서 환율까지,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볼 게 엄청나게 많아요. 분석 다 하고 마지막에 나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조지표는 대단한 기술 같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와 시기를 사라. 종목이 아닌 때와 시기를 사라. 좋은 시장에서 주식하게 되면요. 돈 안 깨먹어요. 아무 종목이나 사도 그냥 눈 감고 찍어도 그냥 수익이 납니다. 제가 모 방송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전 얘기인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모 증권방송에서 전문가하고 앵무새하고 주식 대결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이제 또 응용해서 또 다른 또 방송에서 그것을 또 카피를 해가지고 방송했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상승장이었어요. 앵무새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앵무새가 그냥 뭘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찝는 거지, 그렇죠? 돌아가는 팻말에 아무거나 찝고 전문가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종목 찾아가지고 종목 추천했습니다. 앵무새하고 전문가하고 한 달 동안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앵무새가 이겼어요. 무슨 얘기냐?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좋은 장세에서 매매하면요, 그냥 아무나 다 수익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보조지표가 아니라 큰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보조지표는 참 많습니다. MACD,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부터 시작해서 DMI 지표. 글쎄요, 이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몇백 개는 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또 제작하는 또 지표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조지표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저 주식 오래 했습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비법이 이게 탄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잠자면 안 됩니다. 놀러 갈 거 다 놀러 다니고선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즐길 거 다 즐기세요. 제가 그냥 방송에서 그냥 제 거 다 오픈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제 기법 제가 대오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괜히 공부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응용하여 확률을 높여주는 이 도움 역할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너무 이 보조지표에 집착하지 말자. 네, 핵심은 주식시장 분위기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 자체가 빵 하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무려 25% 정도 이제 레벨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장품 이슈라고 돼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이 엄청나게 많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부터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수두로 빽빽한데. 자,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좋더라. 자, 그 어떤 종목들 사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전문가가 그냥 사라는 거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 뭐 다행이지만은 손실 나면 또 욕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렇죠? 자, 아니라 이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전문가는 나와서 그냥 참고 자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글쎄요. 네. 전문가라 해서 다 똑같은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뭐 강조합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재무제표 중요하다. 항상 바닥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올바르게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뭐 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산 꼭대기에 있는 종목 추천하고 네. 아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가지고 TV 방송 나와서 추천하면 어떡합니까? 예? 투자자분들은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악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남의 말만 믿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매하면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망스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확률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도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서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또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다. 그런데 단기, 중기가 같은 날 동시에 딱 뜨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수치값을 또 대오픈할 거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말을 이용을 해서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들을 싹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야, 이거 괜찮네?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써먹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파라볼릭 기법, 급등 라인 기억나시죠? 그것을 함께 응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좀 더 확률을 높여지는 건데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되겠다. 야, 이거 느낌 온다. 그러면 다음번에 종목을 살 때는 머뭇거림이 없어지죠. 자신감 있게 종목을 사는 거예요. 재무제표 좋은 거, 기술적인 분석 나쁘지 않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매매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약바이오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찝어서 그냥 매수하시고 네, 화장품주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또는 남북경협주가 뭐 이슈니까 한번 사보고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하필 그 종목을 사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남북경협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 종목입니까? 그거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왠지 갈 것 같은데요. 철도 관련주가 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종목이 많은데 왜 하필 대아티아이냐? 왜 대우 AL이냐? 이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샀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근거 있게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대장주니까요 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장주는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대장주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예전에 대장이었던 게 나중에 후발타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분과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명분과 재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많이 올라가서 뭐 엄청난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분과 재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명분과 재료는 달라요. 여러분들께서는 남북경협주 그리고 신약바이오, 뭐 화장품 엔터, 뭐 전기차, 수소차, 뭐 4차 산업 이런 걸 가지고 성장성 명분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건 명분 재료라고 성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네 종목 팔아먹으려고 내보내는 뉴스일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명분과 재료는 뭐냐면 기업 가치가 우수합니다. 네, 돈은 잘 벌어요. 항상 매출이 10%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부채도 별로 없고요. 항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성이고 재료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좋아요. 그런 종목 안에서 이 기법이 뜨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저 주식 투자할 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또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시 외에는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해요. 물론 내가 투자해야 될 종목에는 뉴스를 봅니다. 왜 뉴스를 보느냐? 성장성 찾으려고? 아니요. 성장성 재료 찾으려고 종목을 뽑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숨은 안 좋은 얘기가 있는가? 과거에 얼마 전에 뭐 감자한 이력은 있는가?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가 또는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지. 야, 이게 무슨 호재가 있지? 그것 때문에 제가 뉴스 보지 않아요. 저는 공시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명분과 재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업 가치예요. 이 기업이 정말 돈 벌고 있는 회사냐. 지금 신약바이오 제약주들이 글쎄요. 내일 가봐야지 알겠지만 조금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신약. 제약주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바이오는요. 잘 아시다시피 부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3년 연속 적자 기업도 뭐 안마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근거라는 게 필요하다. 투자라는 것은 확인하시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류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같은 시기에. 그런데 음봉입니다. 음봉이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음봉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음봉 타법, 뭐 음봉에서 잡는다. 물론 뭐 나름의 기술도 있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음선의 힘보다는 양선의 힘이 강한 거는 분명하고 더 잘 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봉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아침 9시에 열리죠. 그리고 3시 30분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 장이 열렸어요. 한 11시 정도에 종목이 딱 떴습니다. 양봉이에요. 야, 이거 가겠다. 박동혁이가 얘기한 뭐 양선, 단기 시그널, 중기 시그널 떴다. 오케이, 매수해보자. 샀어요. 근데 끝날 무렵 되니까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가가 확인하다 이거죠. 종가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바삐 움직이면서 매매할 필요 없이 거의 시간이 좀 마감될 쯤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양봉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오전장에 그냥 딱 시그널 떴다고 그냥 쫓아잡으면 나중에 윗구리 달고 떨어져서 음봉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종가가 중요하고 근데 종가는 항상 중요해요. 이것은 이 기법뿐만 아니라 일봉의 종가, 주봉의 종가, 월봉의 종가, 분기 그리고 연봉 차트까지 이 종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제 종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전하고 난리 납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단기 시그널, 중기 시그널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목을 딱 샀어요. 박동혁이 말 믿고 종목을 딱 샀는데 며칠 후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실주는 아무리 기법이 적용이 돼도 매매하면 안 된다. 자, 해당 기업은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단 말이에요. 부실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왜 기본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야 될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재무제표, 부채, 어떤 부채가 적정 부채인지, 어떤 유보율이 적정 유보율인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아니, 그거 뭐 몰라도 되는 거. 전혀 몰라도 되는 거는 무슨 성장성이 이슈래, 전기차가 대세래, 4차 산업이 대세래, 신약바이오가 대세래.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계세요. 뉴스창 보면서 하루 종일 뉴스 뜨는 거. 그거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돈 벌어요. 저는 뉴스 안 봐요. 8시, 9시 뉴스만 봅니다.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글로벌적인 이거밖에 안 봐요. 재료 뉴스 안 봅니다. 특징주 안 봐요. 그거 본다고 도움이 되면 벌써 돈 벌을게요,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부실 종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법을 적용을 시켜봐도 안 된다. 100% 망한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트렌드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를 뜻하는 거고요. 트렌드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될 몇 가지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정상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자. 재무제표 좋은 거. 네, 10년 동안 매매 잘해봤자 헛방입니다. 마지막 11년째 돼서 종목 잘못 잡아서 상장 폐지되면 10년 동안 벌었던 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 기술적 분석은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거조차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께서는요,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캔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캔들. 왜 위에 꼬리가 달려요? 왜 아래 꼬리가 달려요?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양봉이 나오는데 왜 이거는 아래 꼬리가 달려 있나요? 이거는 왜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고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문제입니다.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공부를 충분히 하고선 기본은 알고선 실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편 서점 가서 그냥 기술적 분석책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딱 집으세요. 그거 한 권 정도는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뉴스. 네, 실시간 검색, 거래량 상위 종목 뉴스 확인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뉴스는 특징주를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호재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은 악재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감자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주주가 지분을 줄인 기사가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안 좋은 내용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 내가 굳이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이슈가 있어요. 거래량은 에너지입니다. 거래량은 힘이에요. 거래가 터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재무제표 좋고 가격 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네 번째,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보면은 매일매일 올라간 종목들만 가지고 분석하시는데 아니에요. 떨어진 종목도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한가 들어간 종목이 왜 하한가가 들어갔는지를 찾아내야지. 20% 10% 빠진 종목은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지. 왜? 그래야지 내가 다음번에 그런 종목 안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간 것만 가지고 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모르지. 근데 급락하는 종목을 봐요. 아, 이거는 왜 하한가가 들어갔지? 아, 재무제표가 안 좋구나. 이거는 왜 하한가가 들어갔지? 많이 올라갔구나. 아, 앞으로는 내가 재무제표 부실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 안 사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메이저 수급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올립니다. 그런데 종목은 기관이 올려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그것도 배우셔야 되는 거. 그것도 시작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기관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계속 끝이 없습니다. 기관도 종류가 많아요. 은행이 들어와도 기관으로 찍히고, 보험이 들어와도 기관으로 찍히고, 사모펀드가 들어와도 기관이에요. 네, 여러분들. 연기금이 들어와도 기관으로 찍히고, 투자신탁이 들어와도 기관에 찍히는데 기관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기관이 들어오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융투자, 증권사, 수급 약해요. 근데 기관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 의미 없어요. 수급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연기금은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칠 건데 연기금이 샀어. 메리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을 분류할 수 있게끔 HT에서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관이 어떤 기관이 들어왔는지가 HT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은행이 들어왔어요. 은행은 파워가 약해요. 파워가 약해서 강하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투자신탁. 투자신탁이 뭐예요? 운용사. 뭐예요? 펀드. 펀드가 투자신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펀드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선 투자하는 거예요. 자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투자신탁이 파워가 센 거예요. 어떤 기관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급등 라인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파라볼릭이 하단으로 갔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 확률이 높은 기업을 모아서 더 높은 확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급등 시그널만 가지고 매매하면은요, 100% 성공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큼 확률이 높은 급등 라인을 설정을 해서 또 대입을 시키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땡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 공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급등 라인은 지난주에 제가 공개한 건데
그 당시 때 방송 시청 못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방송에서 급등 라인 설정 방법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새롭게 급등 시그널 요거 2개까지 제가 포함해서 공개하고 자, 오늘 계획이 없었죠. 신약바이오 제약 내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또 대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기술적 분석만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악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거 아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그 신약바이오 제약의 향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제가 대공개하도록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까지 제가 해서 오늘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 2, 3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금요일날 방송하는데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3회 연속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끝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 매매하셔서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또 좋은 내용들 자료 만들어서 다음 주에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노트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동혁 대표의 급등 시그널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 20년 노하우를 오늘 대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을 시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 라인 그리고 오늘 배운 급등 시그널까지 자 몽땅 제가 다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급등 시그널부터 제약바이오주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모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시크릿 노트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